사실 수술 후에 합병증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심찬병원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1년에 3,000 케이스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대개 60대에서 80대, 심지어는 90대도 요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령이 높은 분을 수술하게 되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과연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수술하는 의사는 이분 믿고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경과를 거쳐서 수술할 수 있는지 정말 보배 같은 존재 이경빈 선생님 모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찬병원 내과 원장 이경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대개 이제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또는 입원할 때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데 뭔 이런 검사를 많이 하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은 응급수술과 비응급수술로 나뉘게 되는데, 응급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는 게 수술 전 검사의 목적이고요. 무릎 수술이나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환자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수술 전 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검진을 받고 얼마 안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 또 검사를 또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룰이 있습니까? 한두 달 안에 검진을 했는 경우에는 검진에서 한 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추가 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된 경우에는 현재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새로 검사를 수술 전에 시행을 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하고 간단한 혹 같은 거 제거하는 거하고 그럴 때 검사가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검사가 똑같나요? 같은 수술이라도 위험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관절경 수술 같은 경우 수술 시간도 짧을 뿐더러 출혈 양도 아주 적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전신 마취가 필요한 허리 수술이나 고관절 수술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심폐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면서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검사가 뭘까요? 혈액 검사 중에서 플레이트렛이라는 게 있는데 혈소판입니다. 이 혈소판 자체가 하는 역할이 출혈이 됐을 때 응고를 하는 혈구 성분인데요. 보통은 10만 개 이상이면 수술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0,000개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자발성 출혈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가 나는 수술이나 시술을 중단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게 가끔 있죠? 네, 어떤 있습니다. 경우에 그런 경우입니까? 사실 수술 후에 합병증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심혈관계 합병증이라고 하고요.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불안정 협심증이 있다든지 최근에 심근경색을 앓은 과거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제가 외래에서 보면 심장 스텐트를 하고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언제 수술이 가능한가 하는 게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심장 스텐트를 넣은 경우에 항혈전제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지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끊더라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술을 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계통을 계속 드시고 있는 분들이 수술을 바로 해도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건 이제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저위험 출혈 위험도를 가진 수술 같은 어깨나 무릎의 관절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끊지 않고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허리 수술,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 출혈 위험도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성분가들은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약을 끊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전용해제 또는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수술을 들어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출혈로 위한 위험성을 안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위험하겠네요. 네, 더 위험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해야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수치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 수술은 아무 문제 없는지. 일반적인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를 7.0 미만으로 수술할 때 조절을 하는 걸 권고드리고요. 조절이 잘 안 되시는 환자분들은 하루나 이틀 전에 입원을 하셔서 인슐린을 맞으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 같은 경우에는 푸축기 혈압 140 이하, 이완기 혈압 90 이하로 유지를 하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검사도 이렇게 많이 했고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매체에서 건강식품들, 즙이나 액기스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몸보신을 해야 된다. 복용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개를 다량으로 복용하시다 보면은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기존과 똑같은 생활을 하시면서 처방받은 의약품 이외에 다른 것은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뭐 이런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